이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KF-21 전투기 실전 배치가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의 국방력 변화와 동북아의 패권 이동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개발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기존 예상보다 3년 일찍 성공하였으며 이제 한국산 전투기에 국산 엔진까지 탑재하겠다는 포부가 더 이상 허세가 아닌 현실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데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힘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 해외 업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산화 기술 협력 생산에 나섰는데요. 이는 향후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할 독자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자주국방을 실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점진적 성장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미국 공영 언론 CNN에서는 전투기의 핵심이라 언급되는 엔진 개발에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첨단 기술력과 방산 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언론이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은 한편 최근 한국의 5년간 수출 성장 규모와 육해공 군사력 분야를 보자면 100년 전부터 첨단 전술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조차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KF-21 전투기에 장착할 고성능 군용 항공엔진 제작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저력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공개된 6대의 실험기체와 비공개 3대의 기체로 연속적 비행과 이착륙, 신무기 테스트 등 무수한 성능 시험과 엔진 테스트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아직 민간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산 1호기 조립이 완료되며 최종 지상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는 놀라운 성능으로 연일 감동을 주고 있는데 한국산 전투기의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 항공엔진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지만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무인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에서 먼저 부품 신뢰성이 확보되는 순간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등을 유인기에 탑재하여 엔진 개발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될 국산 엔진은 그 추력을 빠르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추중비를 높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KF-21 전투기는 다양한 고성능 비행을 진행하여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에 농축된 첨단 기술력이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한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방산 공동수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영국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험 비행이 투명성 있게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까지도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내외부적으로 수출협약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전배치되기 바로 직전 초도 생산시설 가동과 라인 증축에 성공적으로 마친 지금 보람의 증설 작업을 고작 9번 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체의 결함이 발생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투기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행히도 기체 결함과 전혀 상관없이 허가 승인이 계획 예정보다 늦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와의 협상이 진일보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투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전투기를 모두 합쳐도 130대 가량이기 때문에 최소 20대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입니다. 미국산 기체 도입은 굉장히 까다로우며 도입 시 지연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한 폴란드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방산으로 인해 이미 호환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고 빠르게 납품되는 한국산 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머지 20대 전투기 자리는 KF-21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공군이 매우 만족한 부분이 한국이 일정을 잘 지켰다는 것인데요. 오락가락하던 폴란드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2부터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3까지 쭉 함께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출 문제와 F-35 부품 결함 및 운용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는 미국제 무기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 협력이 오갔던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동일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주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를 제외하고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대한 협의가 오가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실전기체가 등장하여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본 성능 자체가 FA-50 경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5세대로의 도약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재 4.5세대 전투기가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비관론자들은 KF-21 전투기 수출이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KF-21 전투기는 대외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초로 전투기 가격을 공개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수출 계약이 완벽히 성사되려면 기체가 완벽히 한국군에 먼저 실전 배치되어야 하며 물밑 작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신들을 살펴본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주목받는 사실만을 확실한데요.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자국산 라팔 전투기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역시 한국산 전투기는 전 세계의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며 KF-21 전투기 구입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동남아부터 남미, 유럽, 중동까지 다양한 나라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 목록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대한민국 KF-21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서 독보적이고 실전에 적용하기 우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보수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조금은 더 낙관적으로 KF-21 전투기의 미래를 그려보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KF-21 보라매가 스텔스기로 전환될 시 외국산 엔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스텔스 기술이 수준급이라 하더라도 쉽게 스텔스기를 제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산 엔진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사는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이지는 확고한데요.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개발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KF-21에 탑재되는 G사의 F414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어 익숙한 편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 섭씨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 측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죠.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 때 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GE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인렛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가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두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엔진 개발까지 쭉쭉 이어가며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 상황을 보이는 반면 KF-21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혔던 터키의 칸 전투기 개발 사업이 결국 스캠, 즉 사기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21일 첫 번째 시제기가 주로 비행에 성공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터키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CJ 2호기는 2025년 말이 되어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인데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터키인들은 갑자기 두 번째 CJ기가 거의 만 2년이 되어야 나온다는 소식에 다소 어이가 없어하는 반응입니다. 자국 내 네티즌조차도 선거철이 끝난 쇼맨십이라고 팩트 폭행을 할 정도인데요. 예전부터 칸 프로젝트는 현 튀르키예 에르도안 AKP 정권의 정치적 이해가 관여된 사업이라는 인상을 줄 만한 요소가 많은 것이 불안 요소로 꼽혀왔습니다. 즉 정치적 선동 프로파간다를 위해 국가 프로젝트인 전투기 사업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우선 2010년대 중반 당시 2023년 초도비행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유명하며, 이러한 초도비행 일정은 2023년이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거기에 맞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미명하의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엔진 개발 사업에는 관련성이 없는 에르도안 일가 운영업체가 참가하는 것도 지적받고 있죠. 개발 프로그램의 쪽으로는 2020년대 초반 들어 이렇게 경제 상태가 엉망이라는 점이 주요 개발 리스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에르도안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특히 경제학 기본과 반대되는 지적 정책으로 인한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이로 인한 외환 보유고 부족과 높은 실업률은 경제 위기 직전의 상태로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결국은 선거 기간 내에 첫 번째 지지율을 띄우는 데 성공했던 칸의 두 번째 시제기를 제작하는 데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F-21의 경우 CJ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심지어 복좌형 시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까지 착수한 KF-21에 대한 해외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들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착수한 말레이시아가 한국 KF-21과 러시아의 수호이 57을 두고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군사 전문가들은 만약 말레이시아가 수호이 57을 선택한다면 이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매체 조나 밀리터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KF-21과 수호이 57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숙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되기에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 대규모 연속 생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타국 공군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만이 수호이 57 소규모 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20대 정도로 첫 프로토타입이 2010년 1월에 비행한 후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실제 작전에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여 지상에서 일부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그 전체 산업단지에 부과된 제재로 인해 말레이시아가 서방 국가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공급망 부족 및 경제 제재로 오히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레이시아는 러시아 물류 제한으로 인해 수호이 MKM 전투기의 가용성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올해 2월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상황은 심각한데 머지않아